예전엔 저도 김을 그냥 밥 반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밥 숟가락 올리기 어려울 때 김 한 장 올리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가벼운 음식이었죠. 심지어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끓일 때 국물만 내려고 조금씩 찢어 넣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 김 한 장이 뇌와 혈관, 뼈, 피부까지 지켜주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 우리 몸에서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핵심 영양소들이 김 안에 정말 촘촘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김에 대해 갖고 계신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이 영양가가 별로 없는 가벼운 반찬이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조미김이나 마른 김이나 별 차이 없다고 여기시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김을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김은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물창고입니다. 특히 뇌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시거나 뼈가 약해지는 걸 걱정하시거나 혈당 관리가 부담되시는 분들께는 정말 소중한 식재료예요. 물론 김을 제대로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오히려 피곤함이 늘어나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만 알고 계시면 하루에 김 몇 장만으로도 몸의 변화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아마 김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도 예전에 가볍게 생각했다가 나중에서야 생각이 바뀐 음식이나 습관이 있으신가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인데 올해 72세이세요. 이모님은 입맛이 없을 때마다 마른 김과 밥만 드시는 습관이 오래되셨거든요. 젊을 때부터 김을 좋아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고기나 생선 비린내가 부담스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김으로 단백질을 대신하게 되신 거죠. 처음에는 참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밥을 싸드시거나 김치찌개에 김 조각을 많이 넣어서 드시고 간식으로도 김을 자주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모님이 피곤함을 자주 호소하시더라고요.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진다고 하시면서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서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제가 식사 기록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모님이 드시는 김의 대부분이 조미김이었던 거예요.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한 조미김을 거의 간식처럼 드시고 계셨는데 기름이 산패되면서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은 제대로만 드시면 뇌를 맑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하지만 잘못 드시면 피곤함과 노화가 빨라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 드셨던 김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모님도 제 조언을 듣고 조미김을 끊고 마른 김을 살짝 구워서 들기름을 바르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피곤함이 확 줄어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머리도 개운해지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면서요. 사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의 문제였던 거예요. 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조리법이나 제품 선택을 잘못하면 그 장점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올바른 김 섭취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김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 한 장이 만드는 노년 건강의 변화 5가지. 여러분, 김 한 장을 드실 때마다 우리 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5가지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뇌를 깨워주는 영양소의 힘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김에는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는 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연세가 들수록 이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김 백지에는 하루 필요량의 200% 이상이 들어 있거든요.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김 속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혈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억력과 집중력도 향상되는 거죠. 제가 만난 분 중에 박영수 69세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침마다 김 2장과 삶은 계란 반 개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기대 없이 시작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머리가 훨씬 개운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오전에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 집중력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면서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김 한두 장, 삶은 계란 반 개 정도를 아침에 같이 드시면 뇌에 필요한 영양이 정말 잘 채워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미김은 피하고 마른 김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미김의 기름이 산패되면 오히려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김을 언제 가장 많이 드시나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식물성 단백질의 간편한 공급원이라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김을 그냥 탄수화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김 100지당 단백질이 30지 수준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조류 단백질의 체내 흡수율이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고기나 생선을 씹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이정아 74세님이라는 분은 치아가 좋지 않아서 고기 드시는 게 부담스러우셨어요. 그래서 김과 두부를 함께 즐기는 식단으로 바꾸셨는데 몇 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오히려 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마른 김 5장과 계란 요리를 같이 드시면 하루 단백질 보완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기보다는 매 끼니 한두 장씩 꾸준히 드시는 방식이 훨씬 좋아요. 단백질 보충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이 이렇게 좋은 해결책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세 번째는 항산화의 핵심인 베타카로틴 이야기예요. 김에는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4배 가까이 많이 들어 있어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어로 전환되면서 눈 건강과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베타카로틴이 세포 산화를 늦추는데 정말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자외선이나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순자 75세님은 눈이 자주 피로하고 침침하다고 호소하셨는데 김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눈의 피로감이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예전보다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을 살짝 구워서 들기름을 얇게 바르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체내 흡수가 잘 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들기름을 구운 후에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먼저 바르고 구우면 산패될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김이 눈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네 번째로 뼈를 지켜주는 우수한 칼슘 공급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김 백지에는 우유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칼슘의 흡수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해조류에 포함된 칼슘은
다른 식물성 칼슘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높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김 속에 있는 마그네슘과 인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김미경 66세님은 골밀도 저하로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칼슘 보충제를 먹는 것도 부담스럽고 우유는 배가 아파서 드시기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런데 김을 꾸준히 드시면서 식단 관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김과 두부, 시금치를 함께 구성하면 칼슘 흡수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실천하시고 나서 다음 검진에서 골밀도가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짠 조미김은 오히려 칼슘 배출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쉬워지거든요. 골다공증 때문에 식단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이 이렇게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5번째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김 속에는 비타민 B12와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당 변동을 완만하게 만드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한국식품과학지 2017년 자료를 보면 김 섭취와 혈당 개선 사이의 관련성이 명확하게 보고되어 있어요. 특히 식사 전에 김을 조금 드시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정인호 71세님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식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어요. 흰 쌀밥을 드실 때마다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게 걱정이었는데 김을 함께 드시기 시작하면서 혈당 급상승이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밥과 김을 함께 드시되 단백질을 조금 더하면 혈당 안정에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김밥을 드실 때 계란이나 두부를 넣으시면 완벽한 조합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조미김은 소금과 기름이 많아서 혈당 관리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예요. 식후 혈당 때문에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이 이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김의 5가지 놀라운 효능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생활 속에서 더욱 쉽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김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생활 실천법 완전 정리. 이제 김의 효능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지 세세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찾아낸 정말 실용적인 노하우들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김 굽는 시간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김을 너무 오래 구우시는데 마른 김을 팬에서 앞뒤로 5초 정도만 구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오래 구우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파괴되거든요. 약한 불에서 빠르게 굽는 게 핵심이에요. 김이 살짝 바삭해지고 은은한 향이 날 때까지만 구우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김을 어떻게 구워서 드셨나요? 혹시 너무 바삭하게 구우셨던 건 아닌가요? 다음으로 들기름 바르는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먼저 바르고 구우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들기름은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일 때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반드시 김을 구운 다음에 키친타월에 들기름을 묻혀서 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들기름의 영양소 파괴 없이 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들기름 사용 순서 때문에 헷갈려 하신 적 있으셨죠?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좋은 김을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의 조건은 검붉은색을 띠고 적당한 반짝임이 있으면서 비린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웠을 때 선명한 녹색으로 변해야 해요. 만약 김에서 너무 강한 향이 나거나 기름 냄새가 난다면 산패 가능성이 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김을 물에 잠시 담가 봤을 때 깔끔하게 녹으면서 물이 맑게 유지되는 것이 신선한 김이에요. 김을 사실 때는 주로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색깔만 보셨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셨나요?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의 섭취법도 따로 있어요. 김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갑상선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양 조절이 필요해요. 하루에 김 서너 장 정도가 적당하고 마늘과 함께 드시면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김 섭취량에 대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갑상선 때문에 식사 조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도 적당량만 드시면 문제 없어요. 김과 잘 맞는 짝꿍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계란, 두부, 마늘이 김과 영양궁합이 정말 좋아요. 계란의 단백질과 김의 미네랄이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지고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김의 요오드가 함께 작용하면 호르몬 밸런스에 도움이 돼요. 마늘은 김의 항산화 효과를 배가시켜 주고요. 반대로 짠 반찬과 함께 드시면 김의 장점이 많이 줄어들어요.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음식과 함께 드시면 나트륨 과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아침에는 김과 계란 조합, 점심에는 김과 두부 조합을 추천드려요. 김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느끼시는 음식이 따로 있으신가요? 김 보관법도 중요해요. 마른 김은 습기를 흡수하면 금방 눅눅해지니까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보관하실 때는 김치 냄새가 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한번 개봉한 김은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 눅눅해진 김은 가볍게 구워서 바삭하게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김을 요리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도 있어요. 김가루를 만들어서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감칠맛이 확 살아나고 영양도 풍부해져요. 김을 잘게 찢어서 두부에 올려 드시거나 계란말이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밥을 직접 싸서 드실 때는 단무지나 햄 대신 계란이나 두부, 당근을 넣어서 영양 밸런스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김을 잘게 찢어서 미역국처럼 끓여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김의 영양소는 그대로 섭취하면서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하나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동안 가볍게 생각해 오셨던 김이 사실은 뇌 건강, 뼈 건강, 혈관 건강, 그리고 피부까지 지켜주는 정말 중요한 식재료라는 이야기를 자세히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김이 그냥 밥을 도와주는 단순한 반찬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법과 조리법을 알고 드시면 노화 속도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까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조미김처럼 기름과 소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을 자주 드시거나 너무 오래 구워서 영양소가 파괴된 김을 드시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갑상선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피곤함이 늘어나고 노화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김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사용법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걸 보셨죠? 같은 김이라도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김이에요. 김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첫째로 뇌가 맑아져요. 김 속 비타민 B12와 미네랄이 뇌혈류를 개선시켜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둘째로 뼈가 튼튼해져요. 김의 칼슘은 흡수율이 높아서 골밀도 유지에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셋째로 혈당이 편안해져요. 김의 식이섬유가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요. 넷째로 항산화 효과가 높아져서 세포 노화가 늦어집니다. 김 속 베타카로틴이 자유라디칼을 제거해서 피부와 눈 건강까지 지켜주는 거죠. 다섯째로는 단백질 보충이 쉬워져요. 특히 고기나 생선 드시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조리법과 섭취법이 정말 중요해요. 조미김 대신 마든 김을 선택하시고 5초 정도만 가볍게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살짝 바르는 방식으로 드셔야 해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서너 장 정도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조리법을 잘못하거나 산패된 조미김을 자주 드시면 피곤함이 늘어나고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기름을 먼저 바르고 구우거나 너무 오래 구워서 영양소가 파괴된 김을 드시면 효과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실천 팁은 딱 하나예요. 내일 아침부터 마른 김 한두 장을 5초만 구운 뒤에 들기름을 키친타월로 살짝 바르는 방식으로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시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몇 주 안에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걸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번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김 한 장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김과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다른 해조류들, 그리고 식물성 식품들에 대해서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미역, 다시마, 파래 같은 해조류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계절별로 어떤 해조류를 중점적으로 드시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전까지 김을 주로 어떻게 드셔오셨나요?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나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과 질문을 들을 수 있어서 저도 정말 기대가 커요.